안녕하세요. 이수환 의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, 바로 건망증입니다. 뭐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이잖아요. 그런데 오늘 볼 자료에 따르면요. 이게 특정 체질, 특히 소양인에게는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건망증을 한의학에서는 대체 어떻게 보고 또 체질별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좀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요즘 들어서 물건 둔 곳을 깜빡하거나 아니면 뭐 하려던 말이 딱 생각 안 나서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? 이게 보니까 꼭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젊은 분들도 많고. 네, 맞아요. 한의학에서는요, 그 건망증의 원인을 단순히, 나이 들어서 그래, 이렇게만 보진 않거든요. 뭐, 스트레스나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심혈이라고 하죠. 이게 소모되거나, 아니면 소화 기능이 좀 약해져도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. 또 되게 흥미로운 건 반대로 너무 단조로운 생활 있잖아요. 이것도 기순환을 막아서 건망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갑자기 활동량이 확 줄어든 뭐 은퇴 후라던가 아니면 외부 자극이 좀 적은 환경에서 더 나타나기 쉽죠. 독거노인 분들께도 해당될 수 있고요. 와, 정말요? 너무 바빠도 문제인데 너무 단조로워도 뇌에 영향을 준다니 이거 좀 새롭네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건망증이 좀 잦아지면 혹시 이거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? 하고 덜컥 겁을 내시잖아요. 그 차이가 뭔가요, 정확히?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건망증은요, 어떤 사실을 잠깐 잊었더라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좀 지나면 맞다! 하고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상태예요. 이건 뭐 병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. 하지만 치매는 좀 달라서 기억력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건망증에 막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아, 네네. 일단 좀 안심이 되네요. 근데 그 자료에서 특히 체질별 대처법, 이걸 되게 강조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. 같은 건망증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접견해야 한다,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체질이 정말 중요해요. 우리가 흔히 기운 없을 때 인삼 좋다고 하잖아요.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 인삼을 100일 먹으면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운다.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. 기운을 보충해서 뇌 기능을 돕는 건데 이게 근데 모두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소음인 체질, 그러니까 좀 소화기가 약하고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는 인삼이 정말 보약처럼 잘 맞아요. 하지만 몸에 열이 좀 많은 체질, 뭐 소양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인삼이 오히려 열을 더 조장하거나 하는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조심해야죠. 그렇군요. 그럼 인삼이 잘 안 맞는 다른 체질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?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태음인 같은 경우요. 골격이 좀 크고 느긋한 경향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오미자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끓여 마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찬물에 우려내도 괜찮고요. 오미자가 약간 뇌를 깨우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과로 때문에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양인, 이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. 소양인에게 나타나는 건망증은 이게 단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, 그러니까 몸 안에 어떤 불균형이나 다른 질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한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집에서는 뭐 구기자차 정도를 가볍게 드시는 건 괜찮을 수 있고요. 아, 소양이는 특히나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바로 이런 체질별 차이, 그리고 어쩌면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자료의 관점을 잘 반영하는 이수환 의원 같은 곳에서는 그냥 증상만 딱 보는 게 아니잖아요. 환자분의 체질을 기본으로 해서 뭐 정서 상태라든가 기억력 문제, 아니면 수면 문제까지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살펴서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아주 중요하죠. 그리고 자료에서는 또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처방으로 총명탕이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어요. 아, 충명탕. 이름부터가 뭔가 딱 와닿는데요. 그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? 총명탕은 이름 그대로 뇌 혈액순환을 좀 돕고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처방이에요.
이것도 동의보감에 나오는데 잘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하고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아니면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인 40대, 50대 분들께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처방이죠.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개인의 상태나 체질에 맞춰서 전문가와 꼭 상의한 후에 복용해야 하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. 건망증이라는 게 참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또 특히 내 몸의 바탕인 체질에 따라서 그 의미나 대처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특히 소양인 체질이신 분들은 건망증 신호를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겠어요. 맞습니다. 결국 자기 체질을 아는 것이 건강관리에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. 뭐 오미자차나 구기자차 같은 생활 속 관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체질, 특히 소양인이거나 건망증 정도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. 체질에 맞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맞춤 치료, 예를 들어 이수환 의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접근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. 오늘 건망증과 체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의 평소 생활 습관은 어땠지? 혹은 나는 어떤 체질일까?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진 않으셨나요? 오늘 당장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본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